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이제 아마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 금리나 천천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11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강한 게 11월이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쉽게 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블랙웰 26만 장을 확보했다라는 뉴스, 이게 이제 또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 내용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왜냐면 헤지펀드가 10월 마지막 날까지가 이제 회계연도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말의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외에는 뭐 오르고 내리고가 좀 차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이슈를 분석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빅테크가 하락하긴 했는데 테슬라하고 이제 아마존만 급등하고 나머지는 좀 어정쩡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락하게 심각한 악재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헤지펀드 회계연도 결산 때문에 뭐 대형주들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다. 뭐 대단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또 흐름이 바뀌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증시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평균적으로 보면 1964년 이후부터 2024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11월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11월에 강하고 상승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았고, 근데 그 근거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추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잖아요. 예,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이 대체로 내년도는 올해보단 좋아진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매수가 가동돼서 미증시는 11월에 강하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있긴 합니다. 뭐 실제로 되는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을 안고 미국 시장은 출발을 한다 이건데, 우리 시장은 사실 더 강했잖아요. 예, 지난 어떤 10월 돌이켜보면 지수가 이틀 연속 음봉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6월 이후에 반등하면서도 이틀 음봉은 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음봉도 없었고, 잘 보면 5일선도 안 깼어요. 예, 5일선도 안 깨고, 이틀 연속 음봉도 없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를 쫙 보면 10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올라간 걸 보면 이제 3,400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1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실상이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선 14일 오르고 4일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상승한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은 7일밖에 없었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11일. 그러니까 지수는 되게 강한데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날이 많았다. 이거는 이제 몇몇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대형주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흘러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별로는 이게 시장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도 아마 적진 않았을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9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10월에 좀처럼 빠지지 않는, 네, 어쨌든 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형주 지수 보면은 오히려 부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간으로 볼 때 플러스로 갔던 주간은 두 번밖에 없었고, 세 주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 비하면 상당히 좀 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0주선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다 몇몇 대형주들만 올라간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만 해도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로 뭐 로봇이라든가 제약주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10월 전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금융투자가 매수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대체로 그 코스피 200 안에 종목군들 거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선물 거래하고 연결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코스피 200 안이 대형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쪽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도가 되죠. 그리고 개인 매도에다가 금융투자 빼놓고 나머지 기관은 또 다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정 종목군들만 집중적으로 수급을 받고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매도 수급을 받으니까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뭐 시장을 압도할 정도, 주도할 정도의 고객 예탁금은 아닌데 어쨌든 예탁금 자체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한두 업종 정도는 중성주 쪽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인들의 활약이 일부는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이 4조 4천억 매수한 거는 여기에 이제 수치 왜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월 마지막 날 삼성전자 블록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록딜 물량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넘어간 게 있어서 그걸 빼고 봐야 돼서 외국인들은 저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매수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이제 추세를 좀 비교해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제 로봇주가 확 올라왔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빅3였어요. 2차 전지, 로봇, 반도체가 10월 결과적으로 보면 로봇이 막판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3강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빅3였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나 조선기자재는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수라든가 아니면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통신 장비 쪽이 이제 AI 모멘텀으로 이제 확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이제 노키아에 투자했는데 그게 6G에 AI를 적용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빅3는 2차 전지, 로봇, 반도체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타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워낙 강했죠. 그리고 그 세 개가 비슷비슷했어요. 2차 전지, 조선, 자동차가 이제 비슷한데 이게 세 개 중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중공업이 살짝 눌릴 때 현대차가 치고 올라가서 이 종목군들 간에 약간 시소 현상, 예, 그런 게 이제 나타난 게 있었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서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편, 예, 시장을 주도한다거나 앞서지는 못하고 조용하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군이 이제 증권업종이었고, 근데 어쨌든 독보적인 건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선, 자동차가 고만고만했고, 그 아랫단에 이제 금융주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구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구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우리가 또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10월에 휴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10월 수출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늘었다. 10월은 이제 4분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분기도 반도체 기업들 실적은 좋겠다. 예, 이걸 또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수출 늘었고 반도체는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은가 보다.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이거 잠시 또 이제 보고서 보여드리겠지만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84만 원. 그러니까 노무라가 너무 세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딱 올린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달에 하이닉스 매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순매도 금액하고 하이닉스 매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는지,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매도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제 수평이동한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헤지 펀드들이 10월 결산이라서 10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거라서 결산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주면서 이제 돌아서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게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이런 보고서 때문에 붕 떴는데 거기다 대고 매도 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하고 AI 동맹 맺는다. 그래서 GPU 26만 개 공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총 30만 개 정도가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제 빅3. 근데 이제 3위권이 되게 비슷비슷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집에 100대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가 있어야 어쨌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되게 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AI를 적용하게 되면서 반도체 효율성, 그러니까 반도체 팩토리, AI 팩토리, 이게 이제 AI를 적용해서 자동차 만든다, 반도체 만든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또 효율이 올라가고 오차율 줄어들게 되고 더 빠르게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비해서 AI가 막연하다, 멀다, 우리나라 그냥 반도체만 수혜받지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터필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왜 강하냐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땅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캐터필러 자체도 AI로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가 이거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잖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 빨라지겠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로봇을 구동시킬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제약 바이오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확장성 있는 종목군들, 물리적 AI 관련주나 소프트웨어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어떤 업종별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하나 나왔던 뉴스가 이제 박진영 JYP 대표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시진핑한테 이제 중국에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지시 점점점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론적 덕담이고 실제로 이제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알력이 전격적으로 해제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저것도 일종의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엔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면세점, 다음에 뭐 무슨 뭐 카지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종이 또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어정쩡해서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업종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나열해드린 건 뉴스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나열해드린 거니까 이 중에 어떤 것들이 반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하이닉스 보고서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보면 목표 주가가 막 84만 원까지 나오고 영업이익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99조 원, 다음에 2027년도에는 128조 원. 저게 월 분기당 40조 원이 저게 말이 되나? 근데 너무 좀 세게 잡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외국계 쪽에서 우리나라 그 전망을 더 밝게 보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조차 매도의 기회로 삼는지 아니면 이걸 계기로 다시 하이닉스 매수 이런 계기로 돌아서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슈퍼위크가 통과됐습니다. FMC 지나갔고 에이펙 회담 지나갔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도 지나가고, 뭐 우리나라도 막 실적 발표 막 나오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갔는데 이 다음에 첫 번째 메인 이슈가 뭐가 될 거냐, AI가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 좀 기업들의 실적이 될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가 여기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어떤 뉴스,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뭐 어쨌든 뭐 배당 소득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라서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당겨줄 수 있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슈가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했다. 근데 이제 매도가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나쁜 시나리오,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것까지 번지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 하이닉스조차도 매수로 바뀌면서 다시 매수 주체로 컴백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주로는 반도체가 제일 강했다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한동안 강했다가, 지난주 주말에는 AI 동맹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러니까 로봇, 뭐 이런 소프트웨어,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동맹 나아가서 이게 확장되면서 이제 이것도 AI가 걸칠 수 있겠다. 이것도 AI가 걸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는 이미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같은 게 막 AI주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돌고 돌 것 같거든요. 사실 2차 전지도 AI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ESS 때문에. 그러니까 AI가 이제 하나의, 이번 강세장은 AI 스토리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의 하나,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 두 가지하고 엮이는 종목군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금이, 그러니까 월말 월채 원래 요란하게 올라갔다 줄어요. 그러니까 좀 갑자기 확 들어왔다가 확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예탁금 자체가 조금 증가가 돼서 코스닥 업종 한두 개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개인들의 힘은 좀 생긴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세를 갖거나 어쨌든 두드러지게 이거 갑자기 추세가 괜찮아졌는데 싶은 업종이 11월 들어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코스닥이 4월 9일 이후에 4월 9일 이후에 성적표를 봤더니 그 기간 동안 시장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상승한 종목이 1190개고 하락한 종목이 의외로 많아요. 500개. 그리고 이제 코스피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 기간 동안에 한 80% 정도 올랐는데 그 코스피보다 더 올라간 거는 166개 정도밖에 안 되고 코스피만도 못한 건 1600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사두는 게 코스닥 투자한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종목당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평균 수익률은 24.6%. 이게 낮은 수익률이 아니긴 한데 이게 몇몇 대형주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수익률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할 만한,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흐름이었고, 이것도 뭐 단계 확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을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거래소의 메인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쪽에 집중을 하되 어떤 자금 동향 보면서 코스닥의 어떤 실적,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지금부터는 미리 좀 빌드업을 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10월에 연휴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간 김에 한 10만 가보고 싶으니까 많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